하나만 제노사이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어고요. 라틴어를 해서 제노사이드인데요. 유태인의 변호사가 1948년에 이 단어를 처음으로 국제법률안에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48년부터는 집단 학살을 제노사이드라고 합니다. 이 제노사이드가 세계적으로요, 크게 한 6군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 독일은 유대인이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외에 1770만 명을 학살했고요. 이거는 인종 때문이죠.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학살하기 위해서는 그냥 할 수 없어요. 우리도 보도연맹 법을 만들었듯이 여기도 니른베르크 법하고 반유태인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 유대인들의 여성의 자궁을 강제로 드러내버리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완전 민족의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유태인법 이렇게 해서 학살을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학살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고 많이 학살한 것이 바로 독일입니다. 자, 킬링필드라는 캄보디아입니다. 이 폴포트를 보시면요, 저는 우리 그냥 동네 아저씨 보는 것 같아요. 인상은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하고 같습니다.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근데 여기는 좀 특징이 이제 사회주의는 평등주의잖아. 평등 사회를 이제 요구하니까 농민이나 그다음에 노동자를 끼고 이제 그 귀족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이제 부유층을 학살하는 겁니다. 여기는요, 학살이 총이 아까워서 도끼나 철봉, 괭이를 가지고 학살을 합니다. 자,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잔인하고요. 캄봉참이라는 곳에 무덤이 거의 2만여 개가 있습니다. 학살자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잔인하고 악마 같은 가해자라고 역사가가 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숨어 살다가 끝에는 잡히는데 이제 불에 태워서 죽이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유고슬라비아는 이게 이제 사회주의로 연합을 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6개 연방국으로 해체되면서 민족 학살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이 이것도 나하고 다른 민족이다 해서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8,000명입니다. 밀로세리피치는요, 옥사에서 사망을 하는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교만하게 보입니다. 끝까지요, 반성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승만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인데요, 아프리카는요,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역사, 지금 학살도 1950년부터 4.3 하면은 48년 시작이 됐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현대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면서 과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현대 진행형입니다. 그거의 제일 장본인이 5.18 아니겠습니까? 5.18이 얼마 됐습니까? 20, 3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피부색이 다르다고 학살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학살하는 게요, 식민지의 대국들의 학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잘 살았는데요, 독일이 식민지로 지배하다가 이 벨기에로 넘겨주면서 벨기에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학살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아르메니아, 오스만 제국에서 조금 올라가면 러시아 옆에 조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 나라도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학살을 합니다. 얼마를 했느냐? 100만 명이고 추방당한 사람이 50만 명이니까 150만 명이 학살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타는요, 유죄로 독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거기 같이
범죄들이 다 독일로 도망가서 아쉽게도요, 이 범죄는 잡히지 않았다는 게, 이제 이런 사진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대전 것도 보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어디서 나왔느냐?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밀 문서가요, 사실은 30년인가 되잖아요. 그게 끝났기 때문에 지금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다 미군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공부를 이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장주기율이 있어요. 장주기율, 단주기율 뭐 이런 게 있는데, 고종이 강화도로 피신하고요. 조선 선조가 의주로 갈 때 이 전쟁의 주기가 360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다시 보니 360년 만에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세 임금들은 다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를 선출해야 될지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다시 360년이 지나면 과연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연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끝나겠습니다.